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승민 소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우리 멤버십 설악산 등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막 마치고 오자마자 빨리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장 그대로 했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시장은 갈 방향으로 간다. 다음 주는 다음 주를 위해서 토마스 리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토마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일주일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만 보면 사실 좀 헷갈리는 한 주였습니다. 먼저 이번 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반응을 시계열로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일요일에 이제 지난주 우리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이 걸려서 부양책에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한 대로 일요일 한국 시각 일요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빨리 합의하자, 부양책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대선 전에는 하지마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덕을 부렸던 것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에게 약 한 10%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뒤처지고 있거든요. 근데 11월 3일은 불과 이제 3주 남았고, 이 10%를 만회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스티뮬러스 패키지 협상 중단 선언하는 바람에 증시가 갑자기 급락했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이제 회원들에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다. 이거는 진짜 협상 중단이 아니고 더 큰 걸 원하는 특유의 작전이다. 우리가 속지 말자. 여기서 우리가 패닉셀을 하면 안 된다. 그래 오히려 쫙 바닥에서 오히려 우리는 샀어요. 아니나 바로 몇 시간 후에 저녁 무렵에 장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또 날렸는데 그러면 일단 제일 급한 항공사 지원 그거하고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1인당 1200달러씩 나가는 수표 그것만이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했는데 낸시 펠로시 의장은 당연히 거부하죠. 그래서 거부하고 날짜는 계속 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두바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 되면은 또 금액을 좀 올리고 또 안 되면 더 올리고 그래서 결국 1.6, 1.8 올라오다가 오늘에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스티뮬러스 플랜의 2.2조 달러인데 오히려 더 큰 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예전에는 이제 정치 삿바 싸움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최면이고 뭐고 지금 3주 후에는 백악관을 걸어 나와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 실익을 따질 여지가 없어요. 일단은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민주당과 합의를 해갖고 국민들에게 이 성과는 자기 것이다 하는 그것을 내세우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저소득층에게 직접 배달되는 1200달러짜리 수표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이 사인이 딱 찍히는 거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선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근데 결국 민주당이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죠. 민주당은 자기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민주당 속마음은 이것을 대선까지 통과시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소한 주식시장을 좀 눌러놨다가 그 이후에 자기들이 탁 풀어갖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이 칭찬을 듣고 싶어 할 텐데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2조 달러보다도 더 큰 걸 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고
오늘 저녁에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하고 문우신 장관하고 또 톡할 겁니다. 아마 마지막 아마 담판을 지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민주당은 뭐 절대로 2.2조 달러 밑으로 내려올 생각이 없다. 왜? 부양책 합의 안에서 주가가 내려가도 대선 투표 결과에는 우리가 이익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민주당은 손해 볼 게 없죠. 자기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고 이 지금 지방 정부들 재정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까지 재정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가버너들이 민주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대도시들. 트럼프는 또 거기에 돈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민주당 가버너들이 하는 스테이트에다가. 그래서 이런 이제 이해 상충을 겪지만은 결국 칼자루는 지금 민주당이 쥐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헐레벌떡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형국. 지금 어떻게든 3주 안에 자기가 뭔가를 성과를 내어서 이걸 내가 했다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이 성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뭐 미치 매코넬 그 상원 네. 그 공화당 대표는 예. 어차피 지금 합의해도 통과될 일은 없다. 11월 3일 전에 통과되기 일정상 안 된다 하지만은 합의만 돼도 효과는 충분히 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증시는 사실 뭐 이미 뻔히 보이는 결과치가 앞에 있는데 그걸 그때까지 기다리진 않죠. 네, 그리고 증시가 이제 크게 겁먹지 않는 것이 설사 지금 합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11월 3일 이후에는 지금 현재 그 여론 지지도로 보면 민주당이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다 휩쓸 가능성이 예.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안 돼도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이건 분명히 된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패닉 세일은 아마 안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으로는 아마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11월 3일까지 하지 마. 내가 당선되면 할 거야. 이 트윗으로 그날 다우지수가 38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네네. 멤버십 게시판에 계속 새벽에 고민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민스다. 어차피 민주당 수입이다. 즉 원래 기대감으로 500포인트가 올랐으면 안 한다 그러면 500포인트 이상이 빠져야 되는데 적게 빠진 것은 결국은 시장이 트럼프 네가 안 해도 3주 후에는 민주당이 수입해서 더 많이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으니 겁먹지 말자. 제가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결국 선생님 말씀도 어차피 민주당 수입이라 지금 안 해도 민주당이 되면 더 크게 할 거야. 이 기대감이 시장에 완전히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설프게 그 스몰 사이즈의 스멜스 패키지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좀 더 두고 있으면은 더 큰 진짜 미국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도 그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대형 그 경제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다. 여기에 상당히 그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9월부터 두 달 동안의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이미 증시 투자자는 바이든이 이긴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재생에너지, 태양광, 수소, 기후변화 협약, 즉 이 바이든 후보가 기후변화 협약에 들어갈 것이며 그런 쪽에 2조 달러 이상의 그 정책 자금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이미 공약사항 때문에 증시 투자자가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분명히 그런 그는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 전통적인 그 화석 연료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미국의 그 석유 패권을 잡아야 되고 또 석탄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데 반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클린 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런 정책을 이제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미 그 테슬라를 선두로 하는 그 전기차, 그다음 재생에너지, 이거는 시대적 뭡니까 흐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바이든 대통령의 테마주라기보다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난 한국의 언론, 저는 그래서 기레기들이라고 하는데, 이 언론들이 클린 에너지, 재성 에너지의 정책을 마구 비판하고, 원자력, 그 다음에 탄소 관련 이 에너지 사업을 계속 벌여야 된다는 논조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미 미국마저도, 그 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흐름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은 진영 논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 정치인을 지지하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고, 그게 결국은 ESG 펀드도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는 게 결국 그 흐름으로 이 투자자들이 이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굳이 무슨 그 대통령의 공약 뭐 이런 거보다도 지금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첨단 기술이 예. 발달하고 있어서 우리가 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영화 속에나 보던 거, 이런 것이 지금 현실화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의학 분야에서나 그렇고 에너지 분야에도 그렇고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혁신적으로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100년, 2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화석 연료, 여기에 계속 의존해서 세계 경제가 그 흘러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내는 그런 기술 발전 시대라고 보면서 이 결국 에너지 산업에서도 그런 쪽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흐름이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과거의 그 고정관념에 그 멈춰 있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속 발전 가능한 분야가 어디냐? 세상에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냐? 돈이 몰리게 되면은 결국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민주당 수입이라는 이 일종의 컨센서스, 시장 투자자들이 그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우리가 여기서 감안해야 될 게, 민주당은 이번 주에 그 의회 그 조사단을 통해서 빅4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이 반독점, 즉 우월적 주의를 가지고 일종의 그 독점적 주의를 누리고 있다. 결국은 분할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그 비대면 이 인터넷 빅5 기술주들이 상승이 다른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눌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기업들이 순이익에 영향을, 즉 기업 분할하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먼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하락은 안 하고 상승이 제한되는 형태로만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그 빅테크 5 기업들의 보통 기업들의 그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잖아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빅테크 5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분야를 더 확장해 늘려갈 수 없을 만큼 각 분야의 고루고루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영업망을 지금 뻗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민주당 정권이 이 반독점법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기업들을 쪼개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다음 이 미국의 그 경제 이 모든 그 결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정권이 됐을 때는 생각이 조금 완화될 걸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쪼개기까지는 안 하지만은 제한은 많이 둘 것이다. 문어발 예. 경영 방식에서 제한은 많이 둘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빅테크 5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제한을 두면은 그 아류 첨단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빅테크 5로 그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확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에게 그 바로 아래 있는 아류 최첨단 기업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사모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 극단적으로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쪼갠다 할지라도 그런 주식에다 또 투자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만한 또 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쪼갠데도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팍 쪼개는 게 아니고 예고 기간을 주고 또 그 기업들이 또 자회사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저는 다만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기업 법인세 완전히 뭐 되돌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기업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세금 인상.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내년, 후년부터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데서 오는 증시 좀 하락. 이런 건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빅테크가 분할할 경우 그 밑에 그러니까 아류 기업들한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업이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salesforce.com 같은 거, CRM.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NOW라고 하고 있어요. Now. 그런 것도 있고, ISRG인가, Institute Surgical, 그거 있어요. 로봇으로, 원격으로, 수술하는 거. 그런 회사들. 예를 상당히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던져준 이 환경에서, 새로이, 원격으로 하는 기술. 그런 쪽으로 결국은, 첨단, 기술 산업들이 뻗쳐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뱅크는 우리가 이제 뭐 시중에서 보는 JP 모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뱅크로 부상하는 게 페이팔 같은 거. 핀테크죠. 네. 네. 결국 그게 핀테크지만은 이 기존 전통의 뱅크 역할을 상당히 침범하고 있고 결국 나중에는 전통 뱅크들을 뛰어넘는 그런 영업망을 갖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만 4차 산업혁명과 이 비대면이라는 코로나가 불러온 이 비대면이라는 그 흐름에 있는 괜찮은 기업들 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빅테크 기업 나온 김에 자, 애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애플이 다음 주 10월 13일에 드디어 기다리던 이 5G 아이폰 신제품 발표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 신제품 발표회가 하게 되면 이 애플뿐만 아니라 이 애플 관련된 그 기술들, 스마트폰 기술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시장에 상승을 아니면 뭐 어떤 뭐 반대로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것처럼 반대의 흐름을 보일지 이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변화나 어떤 흐름이 보일까요? 분석 기사를 보니까 애플의 이번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들이 5G를 탑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 통신 업계에서 최초로 5G를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이 세상은 5G 시대로 급속히 변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애플이 지금 선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주식 가격에서는 월가에서는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왜 디바이스 출시했었잖아요. 애플에서. 9월 달에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애플 주식이 내려갔어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13일까지
그 애플 주식이 오름세 타다가 그 이후에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5G 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5G가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를 기존의 5G 휴대폰을 출시한 삼성전자나 하웨이에서는 서비스가 별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항상 이런 뭐 LTE다, 옛날에 3G부터 시작해서 5G가 나오면 항상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서비스 회사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5G, 애플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서비스가 나오느냐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어젠가 제가 보니까 그 구글의 웨이모 거기서 그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를 완성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그 자율주행 이것도 5G가 완벽하게 작동될 때 그 자율주행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전체가 하여튼 그 5G 시대로 지금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이 자율주행해서 우리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앱티브입니다. 앱티브 현대자동차가 20억 달러 투자해서 이제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합작 회사를 만든 이 앱티브의 주가를 봐도 한 2주 동안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결국은 애플의 5G 휴대전화, 이 스마트폰이 도입되면 결국 이 미국의 통신사들도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웨이모를 비롯한 그 크루즈, 이제 GM의 크루즈도 있죠. 이런 그 글로벌리 자율주행에 앞서가 있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종국에는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거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5G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동차 사고 같은 거, 그거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운전 때 핸드프리로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그 전에 우리가 당장 길거리에서 많은 사고를 당했던 거, 자동차 사고 이런 것을 현격하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 자동차 그 고급 브랜드에서는 그 사고 방지 센서를 많이 부착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에 자동차, 뭐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뭐 그다음에 그 레인 선을 침범했을 때 각종 경고음을 울려주면서 자동으로 스피드도 슬로우 다운 해주는 그런 펑션이 지금 벌써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그런 자동차의 그 전자 시스템과 5G가 연결되면은 우리가 진짜 꿈에서나 그리던 그런 자율주행 그런 시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테슬라는 자율주행 3단계, 즉 고속도로나 고속국도에서는 핸들 놓고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뭐 이건 이제 기계가 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왜 납니까? 핸드폰 보거나 딴 생각하다가 그냥 잠깐 방심하다가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기계는 딴 생각 안 하고 스마트폰 보거나 문자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5G만 갖춰진다면 상당히 안전한 사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뭐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이런 게 굳이 필요할까? 이런 것까지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벌써 한 3, 4년 전에 사실 제가 지금 뭐 그 리타이먼트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리타이먼트 펀드.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제가 자동차 보험 영업소 한번 오픈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트렌드를 보면은 결국 기존의 자동차
그 사고 그 보험 회사들은 없어질 대상이더라고요. 네. 이미 그 테슬라가 자체 그 자신들의 고객들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내는 그 자동차 보험 그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그걸 산정하는 방식이 지금 기존의 자동차 보험 회사하고 완전히 틀려요. 예.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인 그 베네핏을 주고 있는 보험 플랜인데 이것이 일반 자동차 보험 회사로 확산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5G로 가면은 결국에는 자동차 보험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자체가 이미 통신입니다. 통신, 전화기고. 그리고 그 네네. 자동차 안에는 광 케이블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3단계 자율주행도 뭐 $800에 판매한다 이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옛날에는 자동차가 한번 팔면 새 기능이 나오면 새 차를 사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는데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순수 이 전기자동차 플랫폼에 광 케이블 네트워크 되어 있는 이 전기자동차는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소프트웨어로 $800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는 정비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자동차 정비소, 내연기관차 엔진오일 갈고 뭐 갈고 하면서 가잖아요. 결국 세상이 전기자동차로 계속 옮겨가면 정비소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바로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제가 그 전공을 뭐 여러 개 했지만은 그 중에 그 비행기 예. 이제 항공정비과 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항공정비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 손으로 자동차 엔진, 트랜스미션 다 분해했다가 완성했던 경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나더 제가 메이저 중에 그 광통신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동차의 자율주행, 이 테슬라, 이 기술 이런 데에 누구보다도 관심 있고 추적을 지금 꼼꼼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이 안전사고 없는 자동차 시대 이것이 우리 생활을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그거를 하여튼 밀착 관심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GM이 이제 볼트 전기자동차가 이 2달 전에 나왔을 때 그게 순수 전기차 GM의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야, GM에서 볼트라는 전기자동차가 나온 지가 언젠데 순수 전기차는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수 전기차는 뭐냐면 순수 전기차 플랫폼에서 나온 전기차를 말합니다. 즉 테슬라처럼 실내 물론 이제 전기 배선은 구리선이지만 통신 배선은 광 케이블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이미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나온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서 그냥 대충 개조해서 만든 차고 순수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에서 나온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점이 결국은 테슬라처럼 그냥 달리면서 업데이트해서 자동차 기능 업그레이드 해버리고 기계 밖에 나와 있는 이제 뭐 그 철판 합판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인 그런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지금 이 테슬라가 시작한 이 전기 자동차 혁명 이것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인 이 진짜 춘추 전국 시대가 올 거고요. 특히 중국 제가 언제 며칠 전에 봤는데 화웨이가 예.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막대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첨단 기업들이 전기차에 뛰어들 경우 또 이 생태계가 또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주식 가격 여기에 너무 몰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저는 그래서 2달 전부터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계속 멤버십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현대자동차가 내년 1월부터 순수 전기차 플랫폼 eGMP 플랫폼에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양산 판매 계획을 35만 대로 잡고 있는데 3년 동안 약 100만 대 정도만 순수 전기차가 판매가 되면 현대자동차도 테슬라와 똑같이 제조업 플러스 서비스업, 즉 야, 이 기능 돈 주고 사.
얼마야라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돈을 받는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 투자자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 또 시장에 이렇게 가장 큰 흐름을 보면 위안화가 무지 강세입니다. 위안화가 오늘 새벽에도 6.68, 이게 거의 19개월 내 그 달러 대비 최저치거든요. 이렇게 위안화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는 결국 바이든이 이기면 중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결 관계로 트럼프가 끌고 왔는데 이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이미 그걸 해석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금요일 날 중국 증시가 이제 크게 상승했죠. 예. 이제 그 배경에는 중국 증시가 빠르게 회복 중이다. 이제 그런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이성적으로 변할 것이다. 사실 트럼프와의 관계는 비이성적이잖아요. 감정적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그런 관계에서 예측 가능한 관계로. 그 다음에 바이든이 대중국 그 관계가 뭐 이렇게 터프하게 갈 수는 있지만은 관세 폭탄이라든가 뭐 이런 걸 그냥 과격하게 때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 뭐 이런 걸 해갖고 위안화가 초강세를 이루면서 그 반대로 달러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수혜받은 게 금과 은. 예. 금요일 장에서 크게 급등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는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거 그리고 금 이야기를 하면 금 이야기가 이제 부양책 그것도 있지만 갑자기 오늘 뭐 거의 40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중국의 안정화, 즉 달러 약세만의 이유로 찾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그 달러화 추세를 보면은 그 유럽의 어떤 경제 회복세가 조금 보이면은 유로화 강세되면서 반대로 달러화가 약세됐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금값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근데 위안화가 초강세를 띠면서 이제 유로화도 올라갔고 달러화도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금과 은 값이 크게 반응하더라고요. 결국은 금과 은이 또 그 뭐 화폐적인 기능이 있지만 산업재의 그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빠르면은 결국 금과 은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중국과 미국의 그 안정적 관계 거기에서 하여튼 금과 은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달러화 약세, 이것은 바이든이 정권 잡으면은 달러화 약세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이 뭐 중국처럼 뭘 제조하고 생필품을 팔고 이런 회사들보다는 직접재산권, 그 다음에 고난도 기술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중국하고 트럼프처럼 무조건 싸울 게 아니라 직접재산권에 대한 가치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싸우지 않고 잘해서 돈 버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단 그 먼저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11월 3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이것을 반전시킬 카드로 저는 중국과의 관세 정상화, 관세 철폐 이런 것을 정격 합의하지 않을까. 제 신경은 늘 그쪽 가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과 우리 관세 이제 폭탄 내렸던 거 없었던 걸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뭔가 중국을 한 번 더 확 누르고 그 다음에 화해 제스처로 가는 그런 수순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그 카드, 숨겨둔 마지막 카드, 역전시킬 카드, 이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혹시나
지금 타이완을 사이에 놓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이 대단히 지금 첨예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도 주석이라고 그러나요? 예, 주석. 그분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는 걸 원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네. 트럼프를 원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밑에만 살살 긁어주면 아주 단순해갖고 다 꺼내주거든요. 네. 이게 사람 다루기가 참 쉬운 상대가 트럼프라고요. 그래서 이 시진핑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 둘이 암묵적으로 어떤 타이완을 사이에 두고 일시적인 군사 충돌을 일으켜갖고 제한적인 군사 충돌을 일으켜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하여금 이 국제적 통치자의 면모 이것을 살려주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총사령관을 북경에 죽여버렸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안에 대해서 하여튼 말로 하지만은 아주 상당히 터프하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3일 전에 또 한 번 그런 큰 사건, 이란과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란은 때려도 이란이 반격을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지도자, 통치자, 이런 면모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지 않을까. 예.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대로 그냥 11월 3일까지 조용히 아마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더 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기회 되면 하고 제가 지금 현재 토요일 아침 7시 35분인데 8시에 멤버십 등산 행사가 있어서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다음 주 시장 대응이나 분석 잠깐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의 빅뱅크들 어닝 발표하거든요. 지금까지 컨센서스 보면은 빅뱅크들이 어닝이 잘 나올 것이다. 지금 그 배경에는 미국의 기업들 파산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예상하기로는 늘어날 것이다 해갖고 뱅크 주가 눌려 있었는데 파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이것이 벌어지고 있어요. 10년물, 2년물. 예. 그것은 결국 채권 금리가 상승함으로 해갖고 뱅크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뱅크 어닝 시작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SP500 인덱스 수준을 보면은 상당히 살얼음, 지리바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스티뮬러스 패키지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증시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한 번은 단기간에 한번 또 하락 조정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한 40-50% 정도 현금 비중을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 제가 서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예. 사실 지난주에는 트럼프 얘기 빼고는 할 이야기가 없었지만 뒷부분에 애플의 아이폰 12 자율주행 이쪽 분야 이제는 주목해야 되겠다. 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